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 주식공장장 박태진입니다. 자, 12월 4일 수요일 장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나빠요. 그죠? 좋지 못한 모습이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중방송, 바이오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매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뭐 불법이다. 예. 뭐 악성 루머, 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아마 연관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공매도가 일단 합법적이긴 해요. 뭐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HLB라든가 헬릭스미스, 메지온 같은 종목,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그렇죠. 공매도의 어떠한 뭐라고 온상지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공매도 하는 그런 외국인들, 기관들 봤을 때 이 바이오가 유동성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공매도 하기가 좀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투자 여러분들도 이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공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또 주가가 또 슬슬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겠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공매도가 많이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제일 많은 게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1위가 바로 HLB입니다. 530만 주가 넘죠. 6,500억 정도. 자,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을 빌리는 거 우리가 대차라고 합니다. 이 대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공매도 활용할 때 주식을 많이 빌리죠. 그러니까 대차를 해놓고 나서 아직 공매도를 치지 않은 그런 물량을 우리가 대차 잔고라고 얘기하죠. 대차 잔고.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공매도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잔고라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내 공매도 잔고 규모 1위가 HLB라고 그랬는데요. 공매도 잔고는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친 거예요.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 매도를 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죠. 다시 되사서 갚아야 돼요. 아직 되사지 않은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공매도 잔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LB가 지금 공매도를 쳐놓은 그런 잔고 규모가 530만 주가 넘어요.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 6,500억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물량입니다. 자, 공매도를 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약 70%가 넘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20%가 좀 넘죠.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고 나머지가 거의 없는데 개인들도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금액이 좀 돼야 돼요. 뭐 신용도도 높아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중에서 공매도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에서 좀 더 알아보고요. 또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죠? 공매도. 뭐 이 외에도 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일단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매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걱정스럽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의 구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다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판다라는 개념은 우리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매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생각했던 때가 셀트리온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이 한참 주가가 뭐 못 올라가고 좀 2만원 3만원 할 때죠. 공매도들이 계속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올라갈 거를 갖다 계속 누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가에 대해서 그때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을 빌려옵니다. 주식을 빌려오는데 그 A라는 주식이 지금 이제 1,000원이에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또 뭐 시장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빌려온 주식을 1,000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좀 한 달 있다 보니까 이게 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예, 1000원짜리 주식이 7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시장에 사는 거죠. 700원에 한 주에. 나는 1000원에 한 주당 1000원에 매도를 일단 했죠. 빌려와서. 근데 내가 700원 주고 다시 사서 그 빌려온 걸 갚는 거예요. 그죠? 네, 1000원에 매도했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이 남습니까? 그렇죠. 한 주당 3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도를 한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7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300원이 됐다라고 치면 한 달 후에 그럼 나는 300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매도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공매도는 그렇습니다. 손실이 사실 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만약에 휴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100% 손실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매도는 반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들은 잘 못하니까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불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매도들이 계속 주가에 올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자꾸 막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업틱 룰이라고 있어요. 뒤에서 좀 볼 건데요. 업틱 룰이라고 하는 거는 호가를 내려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호가 위에다 대놔야 돼요. 매도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가로 매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매도는. 그게 이제 업틱 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차입 공매도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빌려오지도 않았는데 전산상으로만 주식을 갖다 입고시켜 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삼성증권, 자사주. 그렇죠? 예. 그걸 기관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웃기는 현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그걸로 인해서 또 제재까지 받았었죠. 그렇죠? 사실 이게 공매도가 합법적인 또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뭐 리스크 관리, 해지 관련 그런 어떤 또 기법이긴 합니다. 근데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사실 해지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손실을 고스란히 또 개인들은 또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매매하다 보시면 우리 HLB라든가 또 뭐 메지온, 신라젠, 헬릭스미스타트 이런 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군들 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는 많이 줄었어요. 최근 들어서 대차장고도 줄고 공매도도 많이 좀 줄었는데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면 못 올라가게끔 계속 위호가에다가 받쳐놓는 물량들이 나와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이제 우리 공매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순기능이 뭐 유동성 확보다 주식 버블 방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없고요, 사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주가가 좀 떨어지는 또 악성 루머. 공정하게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루머 같은 것들이 퍼뜨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HLB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악성 루머에 시달렸고요. 그 전에 신라젠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라든가 메지온 다 마찬가지예요. 또 과거에는 셀트리온. 제가 그 악성 루머에 대해서도 주식공장 TV에서 몇 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역기능들 손해 감소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HLB 때문에 그렇죠? 뭐 자산운용사 몇 개가 이제 손실 크게 봤다라고 이제 공시까지 했잖아요. HLB가 한참 달릴 때. 지금은 또 아니겠죠.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매도, 그냥 매도할 경우에는 손실률이 100%면 끝나요. 깡통 나면 끝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손실이 무한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차를 한다라는 거, 중개기관이 있죠. 개인들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증권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탁원이라든가 이런 중개기관이 있어요. 주식을 빌려줄 사람한테 미리 이제 대여를 하고 그걸 또 차입자한테 이게 또 빌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대여자한테 상환을 하는 건데 여러분 주식 공짜로 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수수료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한 7%, 8%, 뭐 많게는 10%.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예전에 셀트리온이 한 25%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25%까지 준 적이 있어요. HLB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20% 넘는 그런 어떤 수수료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려서 파는 이런 대차 거래 이후에 공매도를 하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죠? 가입고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 그럼 대량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할 경우에 다 일일이 빌릴 수가 없잖아요. 빌려서 팔려고 하면 또 뭐예요? 빨리빨리 또 매매를 해야 되는 또 단기 매매일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기관이 여기저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시세가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가입고 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해요.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정상적인 공매도 절차와 또 무차익 공매도. 자,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영어로 네이키드 숏 셀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사실 무차익 공매도가 많이 성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걸리죠. 그렇죠? 전산상에 이제 입고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또 예외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차익 공매로 의심이 가는 그런 매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HLB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진양구 회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연말에 의결권 때문에 주주 명부를 이렇게 보면 사실 작년 기준으로 한 7만 명이 좀 넘었다 그래. 주주 명부에 주주 명부에 올라온 주주수가. 그런데 3만 주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얼마 없대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액주주예요. 여러분들 같은 뭐 1000주, 2000주, 많아야 한 3000주 정도. 그런데 공매도가 하루에 30만 주, 50만 주씩 나와요. 여러분 1000주, 2000주씩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한테 빌려요. 하루에 30만 주, 50만 주를. 이게 쉽습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하루에 30만 주, 50만 주씩 공매도가 나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아마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업팅 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매도 1호가 위에서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시장가 주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장가 매도가 뭔지 알죠?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 시장가로 매도하면. 그러면 그쵸? 무조건 잡히는 거잖아요. 매수가 딱 봐서. 근데 공매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예외 조항이 있죠. 차익 거래할 때라든가 또 해지 거래할 때는 업팅률이 예외가 됩니다. 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떠한 그 불법 공매도 때문에 좀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공매도 가능 주식 종목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또 확대가 되고 개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공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용도도 높아야 돼요. 재산도 많아야 됩니다. 5천만 원 갖고 공매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안 해줘요.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사실 개인들은 지금 못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공매도도 그렇죠. 이제는 조금 강화한다라고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다. 좀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매도의 흐름, 물론 여러분들 뭐 간략하게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공매도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장 흐름이 나쁜 그런 상태에서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 셀트리온이나 또 뭐예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숏 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손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한 메지온이나 HLB나 또 헬릭스미스, 삼상 FDA를 신청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도 좋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공매도는 또 난리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가 그렇죠. 예전에 HLB 10배나 폭등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회사의 가치가 또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또 미래 성장 비전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소 좀 단기적인 급등을 또 저해하기 위해서 급등을 또 방지하고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공매도를 활용한 또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뭐,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좀 힘든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최악의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났다. 11월 달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그동안에 오른 거에 따른 우리가 또 오르는 데 익숙해 있다가 조정받는 게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죠. 그렇죠? 12월 준비 잘해서 또 12월부터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우리 공매도가 그렇죠. 손절을 할 수 있는, 즉 쇼커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여전히 기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장중방송 시간에 웬만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또 방송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또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방송 마감하고요. 또 바이오 관련돼서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또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